안녕하세요. 피톨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사람의 혈액형은 4가지가 있죠. A, AB, B, O형 이렇게 있는데요. 고양이는 O형이 없고 A형, B형, AB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는 A형, B형 이렇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A형이 B형에 대해서 우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AB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한 고양이의 약 1% 정도가 AB형이 존재한다고 얼마 전에 밝혀져서 그렇게 3가지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양이는 대부분이 A형이라고 합니다. A형이 한 87% 정도고요. B형이 12%,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AB형으로 한 1% 정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고양이 품종별로 어떤 혈액형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무조건 A형인 고양이, 1에서 10%가 B형인 고양이, 11에서 20%가 B형인 고양이, 21에서 50%가 B형인 고양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무조건 A형인 고양이는요, 샴, 버만, 톤키니즈, 러시안 블루가 있고요. 1에서 10%가 B형인 고양이는 메인쿤, 노르웨이 숲, 렉돌, 그리고 코리안 쇼테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20%가 B형인 고양이는요, 아비시니안, 버만, 히말라얀, 페르시안, 소말리, 스코티시 폴드, 재패니즈 밥테일이 있고요. 21에서 50%가 B형인 고양이는 엑조틱, 쇼테어, 브리티시 쇼테어, 코니시 렉스, 데본 렉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가 왜 A형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항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면 사람과 고양이 모두 A항원, B항원 이렇게 적혈구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타입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사람과 고양이의 항원은 다르지만 일단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사람의 A항원과 B항원은 서로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항원, B항원 만났을 때 사람은 AB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고양이는 A항원이 B항원보다 우성입니다. 그래서 A항원과 B항원이 만났을 때 이론상으로는 B항원이 발현이 되지 못하고 A항원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A형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AB형이 고양이에게서 약 1% 정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AB형이 없어야 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AB형이 없다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AB형이 존재하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고양이 AB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요. 현재까지 정확하게 왜 AB형이 나오는지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A형이 B형보다 A항원이 B항원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고양이 혈액형은 현재 A형이 가장 많아요. A와 A항원이 만나면 A형이 되고요. A와 B항원이 만나면 A가 우성이므로 당연히 또 A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B항원이 만났을 때만 이제 B형이 발현되니까 퍼센티지가 아무래도 A형이 가장 많게 되는 겁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나는 그냥 우리 고양이가 A형일까 B형일까 궁금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 혈액형은요, 단순히 이 고양이가 나랑 혈액형이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2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혈인데요. 고양이가 다쳤거나 해서 이제 피를 다른 고양이에게서 수혈을 받을 때 이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형이 다른 고양이로부터 수혈을 받게 되면 적혈구 용혈증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급성 용혈 반응이라고도 하는 이 반응은요,
적혈구가 파괴돼서 그 적혈구로부터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이 되고 또 오한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저혈압이 생기고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수혈을 할 때는 반드시 혈액형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첫 수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혈액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혹은 이제 고양이가 빈혈이 온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고양이 혈액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훨씬 안전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혈액형별 수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양이가 이제 A형, B형, AB형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A형인 경우에는 A형과 B형이 모두 수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B형이 A형과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이 B형 항체에 대한 역학가 약하기 때문에 B형 혈액도 수혈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A형은 A형에게 수혈을 받거나 하는 게 훨씬 좋겠죠. 혹시라도 B형 항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A형은 A형에게 수혈을 하거나 받는 게 좋고요. B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혈액형인 B형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형에게 수혈을 받으면요, 그 적혈구 용혈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B형은 반드시 B형만 수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B형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론상으로는 A형, B형, AB형 모두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B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B형의 경우에는 가능한 수혈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A형이나 같은 혈액형인 AB형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고양이의 혈액형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교배나 수유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신생묘 적혈구 용혈증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어미와 다른 혈액형을 가지게 될 경우에 이 초유죠. 이 어미의 젖을 통해서 전달된 이 항체가 새끼 고양이의 적혈구를 파괴해서 폐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A형이다 보니까 A형끼리 이제 교배를 하면 대부분 A형인 아기 고양이가 태어납니다. 그 경우에는 어미와 새끼의 혈액형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형인 엄마 고양이나 A형인 아빠 고양이가 열성인 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그 아빠나 엄마 고양이가 B형일 경우 이제 아기 고양이들 중에 B형으로 태어나는 아기 고양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엄마 고양이가 A형이고 아기 고양이가 B형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형 고양이는 B형에 대한 항체가 비교적 적거나 없기 때문에 새끼에게 젖을 물려도 그 항체를 이렇게 전달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엄마 고양이가 B형인데 아기 고양이가 A형인 경우입니다. B형 엄마 고양이는 이제 A형에 대한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항체가 젖을 통해서 A형인 새끼 고양이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 새끼들의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생묘 적혈구 용혈증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심한 빈혈이나 조직 괴사로 이제 아가 고양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B형의 엄마 고양이가 만약에 A형 아기 고양이를 낳았다면 이 새끼들이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도록 낳자마자 새끼를 분리시켜서 따로 분유를 먹이면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미리 B형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가 교배를 시킬 고양이가 만약에 B형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B형인 아빠 고양이와 그때는 아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B형인 수컷 고양이와 교배를 시켜서 아예 100% B형인 아기 고양이를 낳아야 이제 그러한 위험을 없앨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고양이의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했었어요. 고양이의 혈액형 해가지고 뭐지? 나랑 같은 혈액형인가? 고양이도 AB, ABO 이런 식으로 혈액형이 있을까? 하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가볍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의 혈액형이 수혈이나 교배, 수유 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외였을 거예요. 고양이의 혈액형이라니 성격과 관련이 있나 이러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혈이나 교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고양이의 혈액형이 뭔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양이는 사고도 날 것 같지 않고 맨날 집에 있는데 수혈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는 이제 중성화도 시켰으니까 교배도 안 시킬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고양이의 혈액형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고양이 혈액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페톨릭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페톨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항이었습니다. 뿅!